네. 이제 신용카드는 끝났고요. 그런 식으로 업무 종료가 되시면 이제 신용카드는 끝나신 거고, 체크카드 발급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체크카드는 조금 다른 게 화면에서 거래 완료하시면 카드 번호까지 아예 나오실 거예요. 그러면 고객님이 바로 카드를 받으실 수도 있고 우편으로 받으실 수도 있는데, 이런 체크카드 발급 처리하는 거를 한번 해볼게요. 아까 거래하셨던 이 고객 정보 있으시잖아요. 요거를 똑같이 가지고 오셔서 여기에 입력을 하시고 난 다음에 거래 구분은 이제 신규 발급, 그 다음에 신용체크 구분은 체크, 즉시 발급 구분은 대행 발급으로 놓고 조회해 주시면 됩니다. 이거는 이제 신규 발급하시는 건데, 고객님이 보유하고 있는 카드가 있으시면 신규 발급이 안 되시잖아요. 고객님이 보유하고 계신 카드가 있으신지 없으신지를 아마 가장 많이 조회하시는 화면이 있으실 거예요. 시0301 화면 한번 들어가 보실게요. 고객님이 현재 활동 중인 카드가 있는지, 현재 보유하고 계신 카드가 어떤 건지를 확인하시는 화면인데, 여기에 아까 입력하신 카드 번호를 카드 고객 번호를 넣고 조회를 한번 해보시면 이런 식으로 개인카드 목록이 존재하지 않습니다라고 나오실 거예요. 현재 보유하고 계신 카드가 하나도 없으시다라고 보시면 되세요. 근데 이제 제가 가지고 오는 데이터들이 다 탈회하셨던 고객님들로 제가 가지고 왔기 때문에 모든 카드로 조회를 하시면 고객님이 과거에 카드를 어떤 걸 갖고 계셨었던 건지 이력도 확인을 하실 수가 있으세요. 근데 이제 탈회가 되셨던 카드이기 때문에 고객님께서 다시 입회하셔서 오실 거다라고 하셨을 때 신규 발급 처리를 해주시면 됩니다. 근데 이제 활동카드로 조회하셨을 때 내역이 나오는 게 지금은 하나도 없지만, 이게 만약에 하나라도 있으시면 카드가 있는 상태시기 때문에 그럴 때는 추가 발급으로 진행을 해주시면 되세요. 그리고 이제 즉시 발급 구분 같은 경우에는 화면을 딱 열리자마자는 즉시 발급에 선택이 되어 계실 거예요. 근데 즉시 발급은 고객님이 앞에 계시면 발급 처리를 하고 바로 카드를 내드릴 수가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영업점에 공카드가 항상 있으셔야 되는데, 지금은 저희가 테스트 환경상 즉시 발급까지 해드릴 수는 없다 보니 대행 발급으로 놓고 조회를 해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거는 이제 심사하셨던 거랑 거의 비슷하시긴 해요. 비슷하시긴 한데, 지금 보시면 너무 빠른가요? 알겠습니다. 살아가려고 하는데 이게 너무 늘어가는 지금부터 조금 천천히 진행을 해볼게요. 신청서 기준으로 설명을 먼저 드려볼게요. 신용카드와 거의 비슷하긴 한데 하나 다른 게, 체크카드는 신용카드 하셨던 것 같은 금융소비자보호법 이행 거래를 하지 않습니다. 법적으로 이제 신용거래가 없기 때문에 일반 체크카드는 저희가 금소법 이행 등록을 하지 않아서 그런 부분들이 아마 좀 비어져 있을 거예요. 대신 신용카드 입회 신청서와 받으시는 정보들은 거의 다 비슷하게 받는다고 보시면 되세요. 밑에 보시면 아까 설명드렸던 전체 동의서나 선택적 동의서는 신용카드와 동일하다라고 보시면 되세요. 이렇게 신청서를 한번 이제 설명을 드린 거고, 단말로 다시 돌아가 볼게요. 기본 정보, 카드 정보, 기타 정보, 동의 정보, 이 모든 것들은 아까 전에 설명드린 신청서에 준해서 다 입력을 해주시는 게 맞으시고요.
기본 정보는 고객 회원 정보라고 보시면 되세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신용카드 입력하셨던 것처럼 똑같이 자택 주소, 직장 주소 먼저 입력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입력하시는 그 프로그램은 신용카드와 동일하기 때문에 똑같이 입력을 해주시면 되시고요. 여기서 이제 직장명, 근무부서, 직장 번호 같은 정보들도 같이 입력을 해주실게요. 여기까지 입력 혹시 안 되신 분들 계실까요? 없으시면 그 다음으로 넘어가서 이제 카드 정보 탭으로 한번 들어가 볼게요. 카드 정보 같은 경우에는 기본 정보는 회원에 대한 정보를 수집했다라고 보면 카드 정보는 고객님께 발급해드린 체크 카드에 대한 정보다라고 보시면 되세요. 그리고 이제 이 거래가 완료되고 나면 실제로 카드 번호가 나오고 즉시 발급이라고 하면 고객님께 카드까지 내드리기 때문에 정확하게 뭐 어디까지 받고 결제 계좌가 뭐고 이것까지 조금 더 자세하게 수집을 한다라고 보시면 되세요. 비밀번호는 아까 신용카드와 동일한 의미이기 때문에 비밀번호도 같이 한번 입력을 해드릴게요. 이렇게 입력이 되고 난 다음에 이제 유효기간 같은 경우에는 카드를 발급해드릴 유효기간, 기본적으로 내국인 고객님들은 사실 유효기간을 짧게 가실 이유가 보통 없는데 외국인 분들 같은 경우에는 영업점에서 보통 체류 기간에 따라서 유효기간을 지정을 해주시는 분들이 있으세요. 그래서 유효기간은 연 단위로 간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 현금카드 비밀번호를 제가 입력을 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현금카드 기능은 자동으로 사용이 된다라고 처리가 되는데 현금카드 비밀번호를 만약에 입력을 하지 않는다라고 하면 이제 완료를 하는 시점에 현금카드 비밀번호가 없기 때문에 현금카드 기능은 똑같이 사용이 안 되시게 되십니다. 그 다음에 이거는 이제 카드를 발급하셨을 때 고객님께 카드를 내드릴 장소라고 보시면 돼요. 카드를 어디로 받으실 거예요? 라고 이제 신청서에 고객님이 작성하실 거잖아요. 여기 보시면 카드 수령지가 있으실 건데 요거대로 똑같이 입력해 주시면 되세요. 우편이랑 우편 본인만 수령이라고 있는데 그냥 우편은 그 우편으로 갔을 때 제3자가 받아도 된다라고 하시면 그냥 일반 우편으로 하시면 되고 제3자가 아니고 무조건 저한테만 주세요 라고 하시면 본인만 수령이라고 체크를 하시면 되세요. 두 가지가 저희가 카드사 쪽으로 배송에 대한 정보를 다르게 내드리기 때문에 두 가지 정보는 고객님께 물어보시고 거기에 맞게 선택을 해주시면 되십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제휴카드명, 체크카드 상품 어떤 거 할 건지 선택을 해주시면 되시는데요. 어떤 상품을 하실지 모르실 때는 그냥 등급 체크카드로 두고 조회하시면 당행에서 판매하는 체크카드 상품들이 이렇게 나오실 거예요. 이쪽에서 하나를 선택을 하신 다음에 여기도 이제 신청서에 작성하신 브랜드나 교통 구분에 따라서 여기서 입력을 해주시면 되세요. 그러면 이런 식으로 나오시게 될 거고요. 자, 여기 동의서 사전 스캔이 하나 더 있으세요. 제가 발급하려고 하는 게 교통카드, 후불교통카드를 발급하려고 했는데 후불교통카드를 발급해드린 거는 고객님께 10만원의 후불교통 한도가 부여가 돼서 나가게 되기 때문에 이것도 고객님에 대해서 타사의 연체 내역이 있는지 없는지 정보를 간략하게 간이심사를 저희가 태우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후불교통을 발급할 때도 동의서 사전 스캔은 신용카드와 준하게 똑같이 필수적 동의서를 스캔해 주셔야 되세요. 이렇게 세 가지 정보를 똑같이 동의서 사전 스캔을 해주시면 되시고요. 그 다음에 상품에 따라서 다르긴 하지만 요새 이제 출시되는 상품들은 이제 디자인이나 이런
것들을 조금 초점을 둬서 나오는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뭐 무민카드 같은 경우에 디자인이 여러 개가 있으세요. 이거를 이제 고객님께서 이제 나 뭐 해야 될지 모르겠다 하시면 영업장에 배치되어 있는 팜플릿이나 이런 거 보고 고객님이 그러면 이런 걸로 할래요 라고 선택하시는 대로 선택을 해주시면 되세요. 그러면 이거 이제 상품 선택을 진행을 하셨는데 이런 디자인 정보들도 여기 보시면 이렇게 상품 서비스나 카드 디자인 선택을 하실 수 있으세요. 이건 그냥 자필로 받으시면 되십니다. 왜냐면은 디자인 종류 같은 경우에는 상품에 따라서 나눠지기 때문에 모든 거를 다 저희가 제공을 해드릴 수가 없어서 요거는 그냥 기본형 이런 식으로 입력을 하시면 되세요. 그 다음에 이제 체크카드 발급하실 때 연결하신 결제 계좌 어떤 걸로 할 건지를 선택을 하실 건데요. 보유 계좌 조회를 한번 눌러보실게요. 여기 보시면 고객님이 갖고 계시는 카드를 연결할 수 있는 계좌 리스트들이 나오시게 되실 거예요. 고객님이 원하시는 계좌번호도 여기 신청서에 입력을 하실 건데 신청서에 작성하신 결제 계좌를 여기서 선택을 하셔서 더블 클릭하시면 되세요. 혹시 결제 계좌에 선택할 수 있는 계좌가 안 나오시거나 혹시 다 뭐 거래 중지로 되어 계시거나 이러신 분들 혹시 있으실까요? 있으세요? 거래 중지만 하나. 네.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혹시 질문 있으실까요? 다시 진행해 볼게요. 이런 식으로 결제계좌 세팅까지 진행을 하셨을 건데 그 다음에 결제일을 지정을 하실 거예요. 체크카드 같은 경우에는 보통 이제 청구서가 안 나가신다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지만 신용카드만큼 이제 결제일에 빠져나가는 대금은 없을지라도 결제일에 돈이 빠져나가는 경우가 있으실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결제일을 지정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대금 청구지나 청구서 발송 방법도 같이 선택을 해주셔야 됩니다. 청구서 미수령 하고 싶다라고 하시면 청구서 미수령에 체크를 해주시면 되세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해외에서 사용하실 거냐, 해외에서 사용할 해외 이용 온오프나 해외 원화 결제 차단에 대한 속성도 신청서에 고객님이 입력하신 그대로 이 내용대로 그대로 입력을 해주시면 되십니다. 여기까지 선택이 잘 안 되시거나 질문사항 있으시면 말씀해주세요. LMS는 우편이라고 보시면 돼요. 여기까지 되셨으면 기타 정보 탭으로 넘어가 볼게요. 기타 정보 탭에서는 신용카드만큼 뭔가 자세한 거를 받지는 않지만 권유자 정보나 아까 전에 이제 승인 내역 바로 알림 서비스 같은 것들을 고객님한테 신청을 받으셔서 선택을 하시면 되세요. 권유자를 입력을 하신 다음에 동의정보 탭이라고 있으실 거예요. 이것도 신용카드와 똑같다고 생각하시면 되시고 고객님한테
고객님한테 받으신 이런 필수적이나 선택적 동의서 같은 것들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받으신 거를 설명을 해주시고 이거를 받으신 신청서 내용 그대로 여기에 선택해 주시면 됩니다. 똑같이 이제 심사를 진행을 하진 않더라도 고객 정보를 수집해서 대매기관으로 내보내고 하는 것들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체크카드일지라도 필수적 동의서는 무조건 동의를 해주셔야 되세요. 여기까지 되셨으면 이 상태에서 완료를 눌러볼게요. 그럼 이제 발급 처리가 진행이 되실 거예요. 카드 발급 확정되었습니다라는 문구가 딱 뜨실 건데 여기까지 혹시 안 뜨시고 오류나시거나 하시면 손 들어주시면 저희가 제가 봐드릴게요.